반갑습니다. 자, 수상 청기누설 3주차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번 문제를 갖다가 보실 건데요. 자, 요거는 이 계산을 갖다가 좀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문제랑 제가 한번 내드릴게요. 자,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이꼴 0의 두 개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자, 아시죠? 네. 자, 애들이 이거 뭐 때문에 많이 틀리느냐면 이렇게 풀어서 많이 틀려요. 얘를 k라고 두고 얘를 제곱을 해서 풀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알파 베타가 지금 음수라는 걸 갖다가 애들이 간과해서 틀려요. 합이 음이고 곱이 양이고 실근이니까요. 두 번째는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k 제곱의 값이 뭐가 나올 텐데 그 k가 뿔마 중에서 뭔지 또 헷갈려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딱 하나입니다. 자, a가 음수일 때 루트 a는 요 녀석은요, 자,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죠?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붙이고 i 나온다. 아주 간단한 이 내용을 가지고 푸시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얘가 허수부라고 하는 실수 부분인데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루트에다가 샹샹 붙여놓고 여기다가 누구를 붙여버린다? i를 붙여서 이 녀석을 구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게, 이 녀석은 양수라서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를 제곱을 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더욱 퍼펙트 하겠죠. 자, k가 0보다 사실 이제 0은 안 되는데 0 이상이라고 잡아놓고 제곱을 해서 풀면은 금방 풀린다는 거죠. 뭐 결국은 이 녀석이 그냥 양수랑 같기 때문에 그냥 제곱하면 그대로 벗겨지는 성질은 똑같다. 루트 안이 음인 경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이런 걸 안 쓰셔도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요 4라고 되어 있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하나는 양인데,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 메인이거든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루트 씌운 거 더하기 1 돼 있는데 1은 조금 가만히 냅두시고 요 놈만 우선 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얘가 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루트 베타 분의 알파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겠다 라는 소리가 되겠다,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붙이고요. 네, 베타분의 알파에 여기가 i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아예 양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야를 제곱을 해버리면, 자, 마이너스 알파분의 매우 통분 바로 하죠. 양수니까 어차피 그대로 나와서 알파 베타에, 자, 지금 이제 마이너스 갈로 묶은 상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무조건 1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갖다가 이제 요거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아예 그냥 k 값이 나와버려요. 네. 뭐 k 값이 나왔다고 치면 그거 i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직접 이제 i 계산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계산이 틀릴 일이 없다. 참고로 이거 답이 처음 풀었을 때 80일 나온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던져놓고 답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80일 나왔지 네 하는 친구도 되게 많을 겁니다. 아마 계산이 거기서 다 틀린 거거든요. 요런 건 요렇게 꼭 잡아서 풀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뽑은 문제입니다. 네. 자, 22번 문제는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A 플러스 BI로 잡아서 푸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의 소위 말하는 찐따 문제에 가까운 문제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집어넣고 푸는 게 더 빨라 하는 문제들이 보통 A 플러스 BI로 잡아서 풀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전형적으로 22번 문제도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쓰는데 알파가 실수면 알파랑 복소수 알파가 실수이면 알파랑 알파바가 같다라는 요 성질을 써서 많이 풀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복소수 z에 대해서 이 i분의 z 빼기 z 바이가 음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이 실수라고 되어 있냐면 이 녀석도 실수고 그리고 이 녀석도 실수입니다. 이 두 개가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켤레 복소수의 성질 발을 씌운 게 같다. 얘가 실수니까 발을 씌우면 각각에 이렇게 켤레가 씌워진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리해서 푸시면 되는데, 자, z 빼기 z 바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두 식을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z 더하기 z 바와 z 바가 금방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올 거거든요. 네. 되셨나요? 네, 이걸 곱해서 정리하는데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Z와 Z바를 두 개 근으로 가지는 실계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 계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의 공식을 집어넣는데 요 놈의 값이 0보다 크게끔 나오는 놈을 갖다가 잡으라는 소리가 되겠으니까 계산은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이 문제 약간 한정판인데 이 녀석이 지금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t였다고 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실수였으니까 실수 s였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하나는 t배에 z제곱 그 다음에 빼기 z 더하기 t 이꼴 0 요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정리를 한 식이요. 밑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z제곱 마이너스 sz 빼기 s인가요? 네, 넘겨야 되니까요.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근데 t는 실수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tx제곱 빼기 x 더하기 t 이꼴 0의 한근이 z인데, 네. 네. 자, 한근이 z인데, 지금 얘의 근이 지금 한근이 z인 상황인데 실계수기 때문에 z바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sx 마이너스 s 꼴 0 이렇게 잡았을 때 얘 한근이 z인데 역시 실계수 s가 실수니까 얘도 z랑 z바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2차 방정식 두 개 근이 모두 z랑 z바랑 같다라는 소리니까 개수비가 일정해야 돼 라는 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풀게 되면 되는데 뭘 푸는 게 제일 쉽나요? 요거 푸는 게 제일 쉽죠? s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오메가 나옵니다. 네, 요거 아까 제가 잘못 썼는데 네, 지금 현재 구하는 거는 요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만족해 주는 걸 갖다가 찾으시면 똑같아요. 근의 공식 집어넣게 되면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네. 자, 23번, 24번, 25번, 26번은 그리고 26번, 27번도 좀 건드릴 수 있는데 요 네 문제는 복소 평면을 간단하게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하고 예, 그 상태에서 이 네 문제를 갖다가 한번 적용을 갖다가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물론 복소 평면을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주입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교육과정에도 약간 벗어나지만 굉장히 많이 편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되는 내용인데 가정을 다 증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써먹을 수 있을 정도만 쓰면 됩니다. 자,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좌표 평면에 A 플러스 BI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실수부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허수부라고 했을 때 정의입니다. 네. 여기 A 플러스 BI는 A, B라는 점을 갖다가 찍어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대응되는 A, B를 찍습니다. 자, 여기서 찍었을 때 이렇게 평면상에서 표시하는 걸 갖다가 복소평면이라고 그러고요. 참고로 실수부와 허수부는 모두 실수죠. 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자, 복소평면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 딱 두 개입니다. 자, 우선은 크기와 각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원점에서부터 길이를 Z에다가 절대값 씌운 기호인데 요건 이제 Z의 크기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크기라고 정의한다. 참고로 요 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원점에서부터 A, B까지 거리랑 같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네.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각을 정의를 하는데, 각은요, X축의 양의 방향, 즉, 뭐 수험 배운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은요, 네, 어쨌든 간에 식의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요 각을 세타라고만 정의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요거 두 개만 정의만 알고 있으면, 자, 우리가 성질을 써먹을 수 있는 게 딱 두 개거든요. 하나는 크기에 대한 성질과 다른 하나는 각에 대한 성질.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떤 두 복소수 알파, 베타를 곱한 녀석과 나눈 녀석에 대해서 크기와 각에 대한 걸 갖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두 복소수를 곱한 놈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랑 같다. 그리고 두 복소수를 나눈 거의 크기는, 복소수를 나눈 다음에 그 크기를 구한 값은 각각의 크기를 구한 다음 나눈 거와 같다라는 크기에 대한 성질 하나. 두 번째, 얘가 이루는 각이 세타1, 세타2라고 했을 때 각은요, 곱하면 더하고요, 나누면, 자, 베타가 뭐라고 할까요? 2라고 할까요? 네. 자, 이렇게 뺀 거랑 같다라는 각에 대한 성질.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로 잡아서 각각의 곱한 놈에서의 크기 부분을 계산하고 얘 크기 부분 곱한 놈이 같은 걸 보여주셔도 돼요. 라그랑주 항등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소당에다 다항식에도 나오는 내용. 굳이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를 잡아서 보여주시면 된다는 소리고, 각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자, 요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수상 과정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미적을 배우게 되면 상하감수의 덧셈 정리로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와 각에 대한 성질들, 이것들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복소수 Z의 크기의 제곱은 당연히 혈례끼리 곱한 놈이랑 같겠죠? 실제로 A 플러스 BI를 갖다가 잡아갖고 계산을 해보시면 금방 나오겠죠? 네,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좀 알고 있으면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이것만 가지고 더 이상의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문제를 갖다가 풀리는 연습을 갖다가 시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네 문제 한번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3번. 자, 이 복소평면을 이용을 하는 게 주기성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이 가장 초보적으로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게 주기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게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갖다가 좀 보고 이루는 각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수원을 배운 친구들은 확실히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약간 이런 각에 대한 거, 삼각함수에 대한 삼각비에 대한 기본 내용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학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실제로 얘가 몇 승이 1이 되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조금 떼고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떼고 생각해 보면 실수 부분이 2분의 루트 3이고 허수 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2분의 루트 3 대 2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는 각은 삼각 B를 쓰시면 30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더라 하더라도 얘는 해보나 마나 12승이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어차피 얘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크기를 아무리 곱해도 몇 제곱해도 크기가 바뀌지 않아요. 자, 크기 부분 확인하고 각을 볼 건데 각은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해도 되고요. 우선은 마이너스 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0도씩 가는 거니까 12번 가게 되면 1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360도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알파의 12승이 1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붙더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같은 방법으로 베타를 보게 되면은 얘는 60도, 그죠?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네, 60도가 된다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삼각 B 정도만 알고 있고 수원을 선행하고 있으면 더 빨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게 베타하고 알파의 관계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가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n승이 마이너스 i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mn의 값이 22r라고 되어 있고 m 더하기 2n의 맥스 값을 물어봤거든요. 이해되셨죠? 맥스 값을. 그럼 원래 정석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알파의 몇 승이 얼마가 되고를 정리해야 돼요. 참고로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바로 안 와요? 마이너스 30도를 3번 갔기 때문에 알파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i가 사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학교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써줘야 되나요? 직접 쓰는 신용을 해주시면 돼요. 보소표면은 못 쓰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지금 알파의 제곱이 잠깐만요. 네, 알파의 잠깐만요. 이게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i가 맞나요? 이루는 각이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30도가 아니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50도인가요? 그럼 150도를 3번 돌린 게 450도니까 네, 450도면 마이너스 90도인가요? 아, 뒤로 돌렸으니까? 네, 그렇죠. 마이너스 450도니까 플러스, 자, 도에 대한 개념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고, 아니면 좀 힘드시면 이렇게 가도 돼요. 음수 따로, 양수 따로. 이 음수 부분 따로. 요거 3번 돌리면 i인데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크기가 1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크기가 1인 상태에서는 각만 더해 주시면 된다. 음의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서 나가는 건 똑같다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알파를 지금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50도가 뒤로 간 거니까 2개 갔잖아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30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도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이 되는 게 얘가 된다.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구하는 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물어보는 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인데 지금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다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이 베타가 알파의 제곱이기 때문에 알파의 m 더하기 2n승 바로 가는 거고요. 그럼 이 알파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n제곱이 i나 오메가나 이런 계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3승이 마이너스 i가 되는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이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i가 되는 요 m 더하기 2n의 통째로 값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통째로 구해주시면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mn이 지금 22하라고 했으니까 맥스 때리면 6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알파가 지금 4로 나눴을 때 지금 이제 현재 3승당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요놈의 5승, 요놈의 9승 이런 놈들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놈이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개가 되는 놈. 그런데 3개당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4로 나눴을 때 1개가 되는 녀석인데 3개당 되기 때문에 곱하기 4, 3 하면 12. 그리고 어떤 구조일 수밖에 없냐면 뭐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빼기 9라고 해도 똑같은 거죠. 4로 나눈 나머지 부분이 하고 요거를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먼저 선점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57이 나올 수가 없죠. 57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57이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맥스치. 그러면은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놈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1이겠죠. 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한 계열로 바꿔갖고 푸는 거는 똑같은데 약간은 노가다도 필요하고, 자, 지금 크기와 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용을 조금 시켜봤습니다. 자, 24번 문제도 계속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소개하는 다른 복소수에 대한 성질로 증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두 복소수를 곱했을 때 실수가 됐을 때 얘랑 얘랑 관계식에 대한 정리를 갖다가 하겠다 이 뜻입니다. 어떤 두 복소수가 곱했을 때 실수가 되면 알파하고 베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부터 먼저 증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켤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론을 얘기하면 켤레 관계에 반드시 실수배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이거랑 아까 복소 평면에서 얘기했던 크기랑 이런 것들을 같이 짬뽕해서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알파가 A 플러스 BI라고 잡을게요. 네. 자, 베타를 뭐 C 플러스 DI라고 잡을까요? 네. 그럼 얘가 이제 실제로 두 개를 곱했을 때 실수 부분이 실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AD 더하기 BC가 0입니다. 아, 오랜만에 나왔죠? 뭔가 익숙한 놈이죠. 그죠? 네, 선생님들도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맞죠? 네. 복소 평면으로 갑니다. 자, 알파라고 하는 복소수 알파가 찍히는 점이 A, B예요. 그리고 누구를 찍냐 하면 C, 마이너스 D를 찍습니다. 그럼 얘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보이시나요? 네, 자, A분의 B 한 녀석이랑 누구랑 같다? C분의 마이너스 D 한 녀석이랑 같다라는 식이죠. 물론 0이 될 때는 제외해 주셔야 되는데 뭐 따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게 된다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꺾었을 때 얘가 동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복소수 어떤 알파고 이게 복소수 베타인데 실수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돼 있지가 않고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켤레배의 실수배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보도변면을 간단하게 이용하면 이런 복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곱해서 실수야. 무조건 켤레배에 그냥 K배 때리고 봐.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그냥 넘겨서 푸셔도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24번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궁금하시죠? 자, Z1 곱하기 Z2 빼기 Z2의 전체 제곱이 1이네요. 네. 자, 1이죠. 그럼 1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네요. 네. 그런데 어떤 복소수 두 개의 곱인지를 째려지면서 봤더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곱한 게 1이야 라는 거죠, 지금. 그쵸?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순식간에 훅 갈 겁니다. 자, 두 개를 곱한 게 1이니까 어느 하나는 나머지 하나의 켤레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런 거 나와 있죠. Z2라고 하는 게 C 플러스 DI라고 나와 있는데 이 C 더하기 D라고 하는 거하고 CD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뭘 구할 수 있냐면 C제곱하고 D제곱을 구할 수 있죠. 뭐 3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복소수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라는 복소수가 나왔는데 크기에 대한 성질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두 개 곱한 놈의 크기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 크기가 지금 현재로 구해보면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3이라서 크기는 루트 3. 그럼 얘 크기는 루트 3분의 1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그 놈을 갖다가 조금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이 어떤 K배의 이렇게 Z2의 바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루트 3을 안 써도 되는 게 아까 또 잠깐 언급했는데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얘 크기 제곱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K가 얼마죠? 3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지금 제가 가정을 설명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게 바로바로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가 된다는 거냐면 제르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제르2 더하기 3분의 1의 제르2 바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뭐 C 플러스 DI 뭐 C 마이너스 DI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녀석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C 더하기 3분의 2 DI가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하나가 빼기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게 A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B의 제곱은 눈치채셨겠지만 2B의 전체 제곱이라서 3분의 4가 맞아떨어져서 9분의 16으로 갈로 쳐묶고 C제곱 D제곱의 값은 아까 계산한 3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냥 방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가 빠르다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문제라는 거. 풀이는 더 그냥 일반적으로 넘겨서 푸셔도 됩니다. 네. 자, 2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제가 이제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복소수 평면 10초 풀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뭐 문제 읽는데 10초가 더 걸리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에요. 뭐 3초 풀이 이런 거 없습니다. 문제 읽는데 어떻게 3초가 더 걸리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빨리 그만큼 읽자마자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이거 상가감도 배운 친구들 조금 유리합니다. 자, 제가 조금 이제 가정을 조금 이제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보자마자 우선은 이게 보자마자 A, B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어떤 놈을 4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몇 도냐면은 180도예요. 맞죠? 마이너스 1은 180도가 되겠죠. 4번 돌렸을 때 180도 되는 거 찾아주세요. 45도도 있고요. 마이너스 45도도 있습니다. 뒤로 4번 가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A, B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얘 크기가 1이니까 크기를 4번 했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얘 크기도 1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45도인데 얘가 지금 A,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5도 안 되고 마이너스 45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자마자 이게 2, 1 이렇게 읽힌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크기가 1이 되고 실수제곱, 허수제곱의 합이 1이 되고요. 각이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45도를 4번 돌린 게 180도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1대1 비율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 B가 바로 나오겠고요. 그러면 더 대박인 게 또 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A가 1이니까 I의 몇 등이죠? 2017. 네, 2017등인가 보네요. 2017년도에 나온 문제인가 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잠깐 떼고 생각하셔도 되고 같이 넣고 해도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5도 크기가 1인 거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몇 번 돌려야지 360도, 즉 1이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5도를 8번 돌려야 되죠. 그럼 당연히 8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근데 8로 나누면은 어차피 마이너스의 8의 배수승 또한 1이기 때문에 무시해줘도 되고요. 실제로는 얘는 찍 사라지고 1승만 남겠다는 소리예요. 2016이 8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용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익힌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객관식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깊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뭐 수학을 탐구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조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2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조금 선행을 한 친구들이 유리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래도 뭐 수상 정도는 어쨌든 고1 올라가면서 다 한 번씩은 보니까 뭐 겸사겸사 삼각비 복습해주면서 해주셔도 설명을 하시면은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잘 볼 겁니다. 자, 26번은 내실수 ABCD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만족한다고 했는데 성질 한번 써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처음에 계산이 너무 더럽다 이런 평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어이없이 거의 깨작깨작으로 풀리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고요. 구하는 값이 뭐냐면은 9Z1의 제곱 더하기 16Z2의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뭐 집어넣고 계산을 갖다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이게 Z1이 A 플러스 BI 나왔죠. 자,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복소평면상에서 A, B에서 찍힌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16이죠. 그럼 반지름이 4인 원 위에 찍힌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죠? 근데 얘는 반지름이 3인 원 위에 찍힌다는 소리가 되겠죠. 눈치채셨나요? 그런데 얘를 3배하고 4배 하게 되면 반지름이 12인 원의 어떤 두 복소수가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크기가 4인데 3인데 곱하면 넌 누구니 12, 12니까 똑같다. 반지름이 같은 원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3개 그려놓고 보여주셔도 되겠는데 그냥 저는 원을 갖다가 큰 걸 하나 그리겠습니다. 반지름이 12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자, 여기 실수축하고 실수부 이 허수부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복소수를 제가 알파를 하고 이거 복소수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 복소수가 있는데 이 두 복소수의 합이 6i가 돼야 돼요. 야, 즉 실수 부분은 뿔마로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파가 여기 있다고 치면 베타는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수 부분은 사라지지만 또 허수 부분은 6i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게 되면은 2점이면 2점이면은 합이 허수 부분 너마저 0 될 테니까 얘가 하나가 알파면 베타가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반대가 되는 상황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뭐 실수 부분이 같으니까 지금 이 실수 부분이 나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알파, 여기가 하나가 베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랑의 합이 6i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느냐. 알파를 여기 있다고 치면 베타가 여기 있어서 얘가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여기 점이 좌표가 3. 그래야지 얘가 뭐 플러스 몇 i, 뭐 플러스 몇 i. 이 두 원이 지금 y축에 대한 대칭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가 3이라고 이놈과 이놈의 허수 부분은 3이라고 하는 거에 바로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갖다가 쓰게 되면 루트 135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어느 게 알파 베타였는지 상관은 없어요. 네. 자, 실수 부분이 잠깐만요. 이게 바뀌었죠? 여기가 135고요. 네. 여기가 높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가 되죠? 루트 135 플러스 네, 3i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135 플러스 3i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2배 얘는 사라지는 구조인 거니까 2배 때려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애들 또 많이 틀렸어요. 요거 제곱을 해서 2배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35 빼기 9 이렇게 한 거에 2배.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자, 복도평면 대충 예제를 갖다 구동을 해봤습니다.